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십성과 용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신은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용신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용신은 그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을 말한다. 그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꼭 그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 글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신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단순한, 오늘은 단순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 사주에 목화가 많다. 목화가 많다 하면은 거꾸로 이 중화를, 사주는 이 중화라는 것은 균형을 말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사주가 잘 살거든요. 그래서 중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화가 많으면 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거꾸로 금수가 많다 그러면 목화로 가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강하면은, 아주 강한 사주, 강하면은 극해라, 또는 강하면은 빼라, 힘을 빼라. 약하면은 생해라, 도와줘라, 도움을 주라. 이런 요걸 갖다가 기본적인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 놈은 그건 누른다, 이 누르다. 또 강하면, 한편 강하면 힘을 빼라. 이것을 우리가 설기라 그래. 이건 설기라 그러고, 강한 것을 누르라, 억이라고. 요거는 도와주면 부라 그래.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거는 누르는 거 억이라고. 그래서 억부용신이다. 용신이라는 말을 쓰고, 위에 여기에 있는 목화 금수, 요것은 조후다. 조후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주 균형을 유지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후는 뭐 또 따로 보기로 하고, 먼저 이 억부를 보게 되면 인성하고, 아까도 있죠, 인성과 비급을 합쳐가지고 50%가 넘으면 이거는 신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강하면은 용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신강사주의 용신은 뭐 구체적으로 배우려면 한정이 없지만, 간단하게 용신으로 식상을 쓸 수가 있고, 재성을 쓸 수가 있고, 관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과 비급이 합쳐서 50% 안 돼. 그럼 약하잖아. 이런 사주를 신약사주라 그래요. 신약사주의 용신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신약사주 용신은 도와주라 말이야. 그러니까 인성이 필요해. 인성과 또 뭐가 필요하겠어? 비급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패턴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용시 공부의 핵심 사항이니까, 요것만 알아도
조금씩 풀어볼 수 있어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용신이 뭐라고 그 사지 꼭 필요한 오행이더라. 용신을 정하는 목적은 사주의 균형을 위해서다. 왜? 사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잘 사니까. 자, 그러면 사주가 목화가 많은 사람은 금수로 쓰고 금수가 많은 사람은 목화를 쓴다면 조후용신에 해당하고 강한 자는 눌러버리고 또 강한 자는 힘을 빼라 설기시키라 이런 말이 나오고 약한 놈은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억부용신이라는 말을 쓴다. 억부. 억은 강한 놈은 억누르고 약한 놈은 도와라 이 말. 억부용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약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인서가 비급이 50% 이상이면 심각하다. 인서가 비급이 50% 이하면 신약하다. 신간 용신은 기본적으로 식상이나 재성이나 간성 중에서 용신으로 쓰라. 그 다음에 신약 용신은 인성이나 비급에서 쓰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구체적인 공부는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 해야 됩니다. 며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이게 핵심력이 핵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딱. 그러면 요놈을 이용해서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화는 아까 말한 대로 정관이다. 정관 합리적인 사람이다.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람,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근데 옆에가 뭐가 있냐면 여기 정인이 있어. 정인이 목생화 정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봤더니 여기 비견이 있어. 비견. 옆에는 여기에는 보면은 자식궁 옆에 보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는 정제가 한 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자기가 약하니까 이 사람 약한 사주거든. 약하니까 이 정인의 뭔지 모르게 자기가 기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자, 밑에 지지를 살펴보면 지지에 뭐 지장만 빼버리고 본기만 갖고 이해할 때 유는 신금에 해당하고 진토는 무토에 해당하고 축토는 기토에 해당하고 술토는 무토에 해당한다. 본기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신 공부할 때는 뭐 본기만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요거는 전부 다 축진이 전부 다 식상이야. 여기는 화생달, 상간. 이 상간이 여기 있다. 여기도 상간이 있다. 여기는 식신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식신은 상간이 매우 강한 사람이더라. 그대로 식신은 상간이 얼마나 강하냐? 여기 30점이고 20점이고 10점은 무려 식상이 무려 60점이나 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나머지 여기에 있는 것은 편제가 되고 여기 있는 것은 정제가 된다. 재성이 20점이 되더라. 그거 선택할까? 20%. 20%. 요거는 60%. 자, 식상이 60%, 재성이 20%. 그리고 나머지 요 비견은 그러니까 비견은 10%. 재성은 20점. 그러면 30점 정인이에요. 인성 정인. 인성이 10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60 여기 보면 식상하고 재성하고 이렇게 한 편이야. 인성과 비견이 또 한 편이잖아. 인성과 비견 한 편이잖아. 인성과 비견이 합쳐서 20%밖에 안 돼. 그 신약이지. 신약하고 말고. 신약이면 용신을 인성으로 써라. 아니면 비급으로 써라는 게 있다고. 근데 먼저 인성을 먼저 쓰고 순서가 인성을 쓰고 없으면 비급으로 쓰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 사주는 딱 월에 보면 정인이 나 있어. 그러니까 월에 있는 정인 요놈이 여기 용신이야. 용신.
필요하다. 용신이 가까이 있잖아요. 이 용신이 가까이 있고 용신 간목이 진토 있어가지고 진토는 큰 나무가 이 진토를 매우 좋아하거든. 예. 그래서 튼튼하게 붙여 있으면 이렇게 생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식상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간목이 버텨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인이라고 이 정인은 뭐냐 귀인이에요. 귀인. 어려울 때 귀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생에만 좋은 나라를 구했든지 좀 있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진이 백호살이에요. 백호살. 예, 백호살. 또 정축도 백호살이요. 또 여자사주의 경술 괴강이 괴강.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간목의 위치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십성과 용신에서 이 정도를 보시고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14페이지에 봅니다. 자, 모처럼 책 한번 봅니다. 처음으로 십성과 용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용신은 중화를 위하여 것으로 보죠. 중화를 위하여 것으로 중화는 균형을 위한 겁니다. 보통 길신이라 한다. 그래서 길신이라 한다. 즉 사주의 오행 중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병이 된 것을 중화의 원리로 낫게 해주는 오행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자, 뭐 한 요정도 중간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뭐 써도 괜찮겠네. 자, 이렇게 본인 여기가 비급이에요. 비급이고 식상 여기 재성 여기 관성 요게 인성이에요. 인성.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자, 식상 쪽이 아까 말한 60%다 이 말이에요. 60%. 비급이 10%. 인성이 10%. 이렇게 끄면 재성이 20%.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뭐냐면 관성이 없어. 관성이 숨은 관성이 있는데 드러난 관성이 없어. 빵이야 빵. 그게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다 말은 남편이 있다 없다.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다. 물론 뭐 이 사람이 결혼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있었겠지만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이 사람이 가장 이 표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상. 식상의 점수가 너무 많아. 이 60%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재성과 합치면은 무려 80%나 이쪽에 실려있다 이 말이야. 식상이 많다는 말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리고 식상이 많기 때문에 특히 상간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상간이 2개나 40개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상간이 많으면 모든 것이 잘해야 되고 잘났고 나는 잘났고 상대는 못나야 돼. 상대가 잘나면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주니까 특히 식상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니까 자식을 오냐오냐 키웠겠지. 오냐오냐 키우고 나중에 그 자식이 말 안 들어. 원래 자식은 어느 정도 제지를 해줘야 말을 크지. 너무 그냥 오냐오냐 키워놓으면 그 자식은 제대로 절대 안 된다. 그래도 아주 결국은 저희 사람 딸아들이 있었지만 자식이 제대로 효자 노릇하긴 하지만 끝까지 효자는 못했다. 또 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식상은 이렇게 관성을 가는데 여자 사주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자 사주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반드시 남편성하고 자식성을 살펴야 돼요. 여자 사주의 사주를 보는 관점은 남편성은 관성의 동태를 살피라. 관성의 동태를 살피라.
또 자식의 동생은 식상을 살피라 했더니 식상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많으니까 남편이 살 수가 없어서 남편과 헤어지거나 아니면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런 운명적인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 운명을 바꿀까? 우리는 개운명이기 때문에 개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사주의 이게 식상이 많은 것이 병이야. 병. 식상과 재성이 많은 것이 병이단 말이야. 여기가 80점이나 죽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다. 병이 생겼단 말이야. 이 병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쪽에 인성을 도와줘야 돼. 또 비급을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급을 도와주면 식상이 또 너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성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 인성이 뭐냐? 이 사람에서 인성은 뭐냐? 인성이 뭐냐면은 공부요, 또 종교요, 또 어른들 이 어른들이 필요하다. 어른들. 이 사람이 상관이 많은 사람 원래 어른이 필요 없거든. 상관이 많은 식상이 많으면 어른을 갖다 무수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잘났단 말이야. 자, 편관과 여기는 관성이 많고 관성과 인성이 있는 사람은 어른을 두려워해요. 알겠습니까? 관성이 많고 뭐가 많아? 인성이 많으면 어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데 식상과 재성이 많으면 어른들을 그냥 까부수는 거예요. 그냥. 특히 재성이 많으면 인성을 극하잖아요. 어른들을 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내 잘났고 어른들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종교가 보면 희한하게 저 불교 믿으라면 불교 안 믿고 어딜 가요? 저 점집에 가. 전보러 가고 무당한테 구달라고 막 덤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를 자기는 기도하려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른 종교가 가지기 어렵더라. 물론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른들 섬기는 것은 부모 제사 챙기는 거잖아요. 죽어도 제사를 또 안 지내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안 좋은 것만 골라가 해. 그러니까 운이 나빠지겠나 좋아지겠나? 운을 갉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운을 갉아먹는 걸 다시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중에서 무슨 공부 좋겠어요? 부처님 공부, 불교 부처님 불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불교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다른 공부를 하려고 그래. 다른 공부를 하려고 그래. 예, 종교도 불교를 해야 좋겠는데 자꾸 다른 엉뚱한 걸 믿으려고 하고 또 제사도 좀 지내면 좋겠는데 돌아가신 이 분들 어른들 해야 되는데 참가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조상님들 좀 이렇게 천도제도 지내주고 말이지 이런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제사를 안 지내는데 우리가 하겠나? 그러니까 인성 쪽에가 자꾸만 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요 간목이 인성이다. 인성이 양쪽에 있는 비견이 있어가지고 불로 붙여주니까 여기가 불이 활활 탄단 말이야. 타니까 다시 이 불이 돼가지고 자식을 또 새겨주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타가지고 바로 또 인성이 여기 지금 이 위치가 인성 위치가 요 정도 도와주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렇게 목생과 화생토로 이어지는 그런 참 구조가 조금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관계가 조금 애매한 관계예요. 차라리 갑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서 여기 갑술이 있는 것 같으면 술토를 그거에서 좋겠는데 요 갑진은 갑목은 진토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뿌리다. 결국은 이분이 공부를 하되 불교 공부를 좀 하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부를 좀 해보면 되겠어. 합리적인 공부. 진리지 뭐. 진리를 좀 탐구하면 좋겠고. 자, 종교도 역시 합리적인 종교를 좀 믿어라. 그냥 명목적인 종교를 믿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자기가 살려고, 현재는
맹목적인 종교를 믿고 있어요. 맹목적인 종교, 맹목적 종교. 뭐 어떤 종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우리 또 시청자 계시니까 맹목적 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를 하는 인연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종교를 믿지 않고, 이런 종교가 진리인데 이걸 믿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맹목적, 명심적 종교를 믿고 있다. 그럼으로써 더욱더 어렵게 신앙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조금 그 보면서 좀 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 용신이 육신 중에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성과 그로 인하는 후덕함과 또 그에 알맞는 진출 분야에 정해지는 것이다. 자, 비급은 보세요. 비급은 심성이 자신감이고 주관이 강하고 앞장서서 행동이 강한 기세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비급이 용시다 말은 신약사주를 말합니다. 옆에 신약. 비급이 용신의 말이 뭐예요? 신약사주다. 신약사주일 경우에 친척과 형제, 자매, 동료, 동창의 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말이에요. 친척과 형제, 자매, 동료, 동창의 덕을 굉장히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진출 분야는 공공사업, 정당, 조합, 인권 문제, 인류학, 군인, 경찰, 공업, 단체, 독자적인 사업. 이렇게 좋습니다. 독자적인 사업. 이 사람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급제가 없어갖고 독자적인 사업 별로 안 맞네요. 자, 식상이 용신인 경우. 식상이 용신이다마는 신강사주다. 아까 얘기했다. 신강사주. 나왔죠? 네, 신강사주. 신강사주의 경우에는 십성은 근면하고 실천, 봉사, 정신이 높고 서비스와 관용, 창의력이 있고 덕이 자식에 대한 덕과 후배 덕, 식성이 좋고 거룩하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신약 안 하고 식량 안 하고 신약하면 거꾸로입니다. 자식 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후배 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출 분야는 교육, 언론, 언어학, 예능, 약사, 외식업, 생산, 제조, 에너지 발명. 지금 현재 이 책 114페이지에 있는 것이니까 혹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신 우리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책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용시다마도 역시 뭐냐? 신강한 사주다 이 말이에요. 신강한 사주에서 재성이 용신이면 치밀한 예상력과 관리 능력, 결과 산출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다. 덕은 처덕이 좋고 부친덕이 좋고 편자에서는 횡재수가 있더라. 진출 분야는 재정계통, 재무계통, 금융업, 격리, 정치, 사업가 그런 대로 나가고 싶습니다. 자, 관성을 보겠습니다. 관성은 심성이 법을 준수한다. 그렇습니다. 결단력이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자, 관성이 여자의 경우는 훌륭한 남편을 두고 관성이 남자이면 훌륭한 자식이 있고 직업운도 결하고 부모 상사 덕이 있다. 그러면 이때 관성도 뭐냐면 신강한 경우다, 신약한 경우다. 신강한 경우다. 신강한 경우에 관성이 이렇게 좋다 이 말입니다. 판사, 검사, 관공직, 정치, 행정, 관료. 그렇습니다. 진출 분야는 마지막으로 인성. 자, 인성이 용시다 말은 뭐냐? 신약할까, 신약할까? 신약해야 인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전통, 개성, 예의, 이론적, 문서학, 인자함, 학자품 이런 심성을 갖고 있고 덕은 부모 덕과 상사의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주의 주인공은 인성 상사의 덕이나 높은 사람의 부모 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진출 분야는 학문을 연구를 하고 학자나 교사나 연구직이나 공무원이나 행정직이 좋은데 참고로 말하면 이분은 현재 여기에 있는 맹목적 종교에 투신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그런 활동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4페이지 십성과
용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중급정리 또 8번째 강의 시간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